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GTI의 대표 겸 영업을 맡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우선 GTI를 소개를 하자면 산업자동화, 정보통신기술, 그 다음에 장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제조업체나 그 다음에 의학 관련된 공장, 에너지, 빌딩 등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이 원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솔루션이랑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 솔루션 중에는 자동화와 관련된 제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엣지 쪽 하드웨어 플랫폼이랑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아젠다 내용들은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제조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소개할 예정이고, 주로 첫 번째로 하드웨어 제품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물류 솔루션, 그 다음에 표준 인터페이스, 그리고 편리한 접근을 위한 솔루션 및 엣지에 적용되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에서 갖춰야 될 요건으로 우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수많은 기기들이랑 장비들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그 데이터에 대한 수집을 하는 시스템을 많은 제조업체 공장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많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조업체들에 대한 생산을 할 때 거기에 물류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효율성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OT와 IT 간의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이라든지 원격에서 많은 서비스랑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작업들을 위한 편리한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 단에서도 많은 데이터와 트래픽들이 엣지를 거쳐서 OT와 IT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엣지에 모여드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고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인텔리전스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한 솔루션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이랑 이제 전기 판넬 안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제어기가 있는데 그런 제어기들이 반도체의 발전으로 많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은 옴론 같은 경우에도 NJ나 NX 시리즈의 CPU를 보면은 기존에는 싱글 코어 위주로 해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처리가 됐다면은 최근에는 멀티 코어가 지원이 됨으로써 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CPU에서 소프트웨어로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퀀스 제어뿐만 아니라 모션 제어까지 다 포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PLC들은 메모리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했다면은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많이 돼서 IT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이제 변수 기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미쓰비시 같은 경우도 멀티 CPU를 지원하는 제어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또 지원합니다. 지멘스도 보시면 하이 레벨 언어를 지원하면서 심지어 고급 제어를 어드밴스드 모션 컨트롤이나 제어를 위한 모델 기반의 그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AI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모듈이라고 하는 NPU 모듈 같은 것들도 새롭게 소개되고 있고,
BNR을 보시면은 BNR에는 하이 레벨 언어로 개발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맵 테크놀로지라는 통칭하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개발 언어들도 점차 기존의 PLC에서 주로 쓰는 레더나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이 C나 ST나 좀 더 고급 언어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C뿐만 아니라 PC 쪽도 보더라도 이제 PLC 기능들이 PC에 도입돼서 PC 베이스드 컨트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멘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 업체인 포스코 ICT에서도 일반 산업용 PC에다가 포스코 ICT에서 자체 개발한 OS, 실시간 OS랑 어플리케이션들을 탑재해서 PLC 기능 플러스 다른 데이터 처리나 HMI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NR에서는 XOS라고 해서 하나의 PC 하드웨어 위에 RTOS, 오토메이션 러타임이나 RTOS 플러스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일반적인 OS를 동시에 탑재하여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PC 기반 제어라고 하면은 백오프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유명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멀티 OS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PLC라고 해서 코데시스에서 나오는 그런 소프트 PLC 솔루션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산업용 PC 위에서 코데시에서 컴파일해서 개발된 이제 런타임을 올려서 하나의 PC 제어기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XOS에 잠깐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기존에는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장비나 기기 단에서는 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주로 레더나 ST 같은 하드웨어 기반의 언어들로 많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고, 반면 IT 쪽은 C나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텍스트 기반의 언어로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장비에서 단순한 제어뿐만 아니라 상위 쪽 IT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IT 기능들도 같이 탑재하려다 보니까 지금 BNR XOS처럼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서 자동 오토메이션 기능 플러스 IT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멀티로 탑재할 수 있도록 이런 XOS 같은 솔루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또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CPU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GPU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측에 보시면은 주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같은 솔루션들이 적용되는 비전 시스템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카메라와 그 비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PC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은 최근에는 비전 카메라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드가 일체형인 제품들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스펙을 보면은 엔비디아 제슨 TX와 같은 그런 엔비디아 GPU 프로세스들이 같이 통합된 이런 비전 카메라, 스마트 카메라들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코그넥스에서도 일부 모델에서 딥러닝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솔루션으로 이제 물류 관련된 솔루션인데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물류 쪽 관련해서 공장이나 현장에 많이 가보면은 최근에 이런 AGV, 좌측 하단에 보시는 이런 AGV라는 설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GV가 각각의 제품들을 이송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AGV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AGV에 대한 이송 스케줄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솔루션들이 최근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각 개별 이제 AGV나 AMR 같은 로봇들의 이송 경로도 기존에 정해진 트랙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형태로 최적의 경로를 분석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움직이는 그런 솔루션들도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V 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외에 기존의 컨베이어 같은 시설 위에서, 기구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트랙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물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개되는 제품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트랙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 다 특정 길이별로 분리가 될 수 있는 모듈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리니어 모션, 그래서 직선 운동 위주로 되는 트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싱글 트랙이라고 해서 커브 구간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싱글 트랙으로 이송되는 그런 트랙 솔루션이 있고, 다음으로 이러한 트랙을 자유롭게 그 트랙의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트랙뿐만 아니라 2차원 평면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플래너 모션 기반의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이 트랙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면은 단순하게 기구적으로만 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싱글 트랙 같은 경우에 커브 구간에서도 커브 구간이 일반적인 아크 형태의 커브가 아니라 특정 파라볼릭 형태의 이제 직선 구간에서 곡선 구간 넘어갈 때 원심력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기구학적인 지오메트리적인 기술도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는 트랙 중에 아코포스 트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다이버팅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개별 셔틀들이 움직이는 지금 기구들이 개별 셔틀들인데, 이 개별 셔틀들이 제어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쪽 경로에서 다른 경로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많은 이런 다이버팅하는 방식이 기구적으로 제어를 해줬다면은, 여기 아코포스 트랙은 전자기력 제어를 통해서 다이버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플래너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평면에 2차원적으로 XY로 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6차원 제어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트랙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된 그냥 사례 동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최근 많이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 이런 트랙이 적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OT와 IT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브릿지웨어의 이영주 이사님이 OPCO에 관련돼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추가 첨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시면은 기존의 현장의 네트워크나 통신 방식을 보시면은 각 메이커별로 자체 개발한 프로토콜이랑 필드버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링크 I라든지 프로피넷, 뭐 이더넷 IP들이 있었는데, 최근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되고 고속 데이터 통신이 필요해서 거기에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 TSN이
수요에 따라 필요해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더라도 각각 메이커별로 별도의 TSN 통신 방식이 소개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IT 클라우드 단부터 밑에 하위에 OT 단까지 자유롭게 유연하게 통신을 할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표준화된 통신 방식인 OPC-UA가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OPC-UA 관련된 이벤트나 이니시티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례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UAFX라는 이런 데모 구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은 글로벌 제조사 자동화 솔루션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PC 회원사들을 보면은 웬만한 자동화 솔루션 업체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대기업, 제조업체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IT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2021년에 구글 클라우드랑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그 다음에 아마존, AWS,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로칩, 인텔 등등, 그다음 대기업과 삼성이나 팍스콘 같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OPC-UA 도입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PC-UA의 전반적인 그냥 미래 모습을 보면은, 과거에 제한적인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해서 OPC-UA가 소개되었다가 점차 레벨 상관없이, 계층 상관없이 여러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공유가 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었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도 앞으로도 지금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이 필요한 게,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그 다음에 서비스를 위한 원격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개되는 것들이 이제 웹 기반의 HMI들인데, 공장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HMI 화면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제조사별로 자체 플랫폼 기반의 HMI가 많이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면, 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원격에서 그 화면을 접근을 하려면은 그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추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웹 기반으로 된다면은 어떤 기기에서도 상관없이, OS와도 상관없고, 웹 브라우저만 지원이 된다면은 인터넷 창 같이 손쉽게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격에서 유지보수나 모니터링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 사이트 매니저와 같은 커넥션 할 수 있는 모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비에날이랑 애니버스, 세코미아 같은 업체들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지구상에 어디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지금 바로 기계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원격 보안 접속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팀비어나 애니데스크 같은 PC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로 작업들을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원격지에 추가적인 PC가 한 대 있어야 되고, 거기에도 팀비어랑 애니데스크 같은 어플리케이션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뿐만 아니라 그 장비를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툴까지 그 PC에 저장이 되고, 소스 코드도 거기서 다 관리가 되어 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로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 매니저 같은 원격 접속 모듈을 사용하면은 굳이 현장에
뭐 이런 PC를 설치하거나 셋업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이, 인력 없이 이 모듈을 한번 설치해 놓음으로써 원격에서 얼마든지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엣지 단에서의 인텔리전스인데, 최근 스마트 공장, 디지털 인더스트리 4,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자면은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IT와 OT 단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엣지입니다. 엣지가 뭐냐면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엣지 컨트롤러가 PC가 하나 한 대 있는데, 이 PC를 통해서 하위에 있는 모든 기기랑 장비들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수집까지 하고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상위 클라우드와 같은 상위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상위 시스템에서 보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센서랑 그 다음에 현장의 장비들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활용해서 고객사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엣지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이 엣지를 단순하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용도인 그런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스카다와 같은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이 좀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엣지 단에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를 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저희 주식회사 GTI에서도 이와 관련된 엣지 단의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에 쓰이는 많은 하드웨어들이 고사양화됨에 따라서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게 되어서 여기 엣지 단에서 구현될 수 있는 일부 기능들이 단순하게 이 엣지 단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제어기라든지 PLC 아니면은 뭐 인베디드 형태의 그런 하드웨어 기기까지 그 기능을 넘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오피스의 엣지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게이트웨이 기능을 하는 저런 것도 있고, 그 하위에 보면 IO4 컨트롤 앤 DAQ를 위한 그런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비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그 시뮬레이션 되는 모델을 컨트롤러에 집어넣어서 하나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윈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보조 툴로서 이런 메이플심이라든지 매트랩 같은 외부 개발 툴을 사용하면은 모델 기반의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제어기에 탑재함으로써 물리적인 기구적인 장비가 구동하는 거 플러스 내부적인 디지털 트윈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보시면은 우측에 이제 주사기 생산하는 공장에 있는 로봇인데, 그 로봇가 물건을 피킹해서 이송하는 그 동작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태블릿이라든지 다른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며, 그 동작하는 그 속도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위치들이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동기화돼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좌측에 보시는 이런 트랙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가 이 트랙을 구매해서 현장에 바로 설치하면은 어떤 이변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장비를 다 뜯어 새로 설치해야 되고 현장에서 그걸 디버깅하는 이런 작업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장에 설치, 시운전하기 전에 우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기구적인 설치뿐만 아니라 제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디지털 트윈 같은 솔루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희 주식회사 GTA는 주로 이제 다양한 자동화 관련된 솔루션이랑 제품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 아래 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